모리스 창과 같은, 젠슨 황과 같은, 리사 수와 같은, 일론 머스크와 같은 삼성의 그런 리더십을 누가 발휘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퀘스천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인사의 메시지는 저는 전영현 부회장님을 중심으로 기술통들이 어떤 기술의 결정은 해라, 재무는 그냥 재무통의 역할만 하면 돼요. 기술을 이걸 이해하고 내가 결정을 할게 하는 순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그런 보고서를 써와. 삼성전자의 리더십이 지금 예전과 같지 않다. 그것은 이건희 회장 때의 리더십을 얘기할 거예요.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라는 그런 리더십에 그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혁신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따른다라는 건데, 지금 그런 혁신을 해낼 수 있느냐.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양향자입니다. 현재 개혁신당 반도체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리더십이 지금 예전과 같지 않다. 그것은 아마도 이건희 회장 때의 리더십을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것은 아무나 입에 오를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혁신은 잘 나갈 때, 위기 때가 아니라 정말 기업이 잘 나갈 때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자기의 표피를 스스로가 벗겨낼 수 있는 각오와 그런 결단이 필요한데,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라는 그런 리더십에 그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혁신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따른다라는 건데, 지금 그런 혁신을 해낼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외부에서 보면 삼성을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단순한 그 사과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전영현 부회장님 정말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던 멤버로서 전영현 부회장님의 그런 사과문은 굉장히 진실하다고 봐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일하면서 배운 건 뭐냐면, 아무리 새로운 어떤 조직에 처음으로 부임했다 하더라도 그 전날까지 일어났던 문제들에 대해서 내 책임이다라는 그 책임감을 확실하게 장착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 과거에 있었던 일도 내 책임이고, 앞으로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것도 내 책임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내 책임이다, 이렇게 책임의식을 분명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상황들은 이게 리더십의 문제지 어떤 사원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신 모습에서 저는 그분의 어떤 진정성을 받고, 그리고 절대로 남한테 그 책임 전가하지 않아요. 파괴적 결단을 해서 이게 실패로 돌아가는 기술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을 준비를 하지, 이게 실패했다고 누구를 추궁하거나 누구를 탓하거나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사과는 100% 저는 믿어도 되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이제 이런 환경에서도 앞으로 구체적인 어떤 방안과 실행력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잘 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 최근에 뵀을 때도 문제는 다 이제 파악을 했고, 이거를 여하이 빠른 시간에 고객의 어떤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아주 천착하게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셔요. 위기인 건 분명하나 기회죠. 왜냐하면 엔비디아나 AMD나 앞으로의 그 글로벌 산업 지형을 보면 AI 시대가 더 확장되고 더 빨라지고,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가 아주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때의 기회는 다 반도체 회사들이에요. 그런데 반도체 회사들 중에서도 삼성이 지난 30년, 40년 축적해 온 기술이 있고, 그리고 누구도 하지 못하는 메모리와 파운더리를 동시에 하고 있고, 거기에 HBM이라고 하는 TSV 기술도 가장 고성능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걸 어떻게 제대로 적기에 시장에 내놓고, 엔비디아가 이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SK 하이닉스와의 어떤 파트너십으로 전 세계의 AI 시장을 확장해 나가는데 어느 시점에 이거를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사활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 후배들도 정말 한 마음으로 좀 모아주는 것 같고, 이때 뭐 노조 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정말 치명적이죠. 그래서 함께 힘을 모으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기회입니다. 분명한 기회고, 다만 제가 이렇게 화근은 드릴 수 없으나 3년은 어려울 것이다. 어떤 사이클을 잘못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된 궤도에 올려놓으려면 미니멈 3년은 걸릴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그 반도체 개발의 어떤 궤적을 보면 단기간에 하루아침에 되진 않습니다. 그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정말 응원해주고
응원뿐만이 아니라 기술 인재들을 제대로 이렇게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학계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러려면 가장 먼저 이제 입법기관이 법안으로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주고, 사실 정부는 법안에 의해서 실행하는 실행의 주체지, 이게 법안이 없으면 단 한 가지의 일도 할 수 없는 게 사실은 정부예요. 근데 뭐 정부가 못한다 이런 말은 좀 어려운 일이고 어려운 얘기고, 그런데 입법기관이 중요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성, 근성이 이걸 극복하게 만들어요.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텔이나 이런 회사들도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꼬꾸라지는 회사들 보면 결국은 아니란 거예요. 이 산무원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근데 공무원분들한테 굉장히 죄송하더라고요. 왜 거기다가 공무원에 무원을 붙여가지고 산무원이라는 그런 비아냥의 언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뭐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고, 이게 이런 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다른 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업을 제대로 해 나가려면 모리스 창과 같은, 젠슨 황과 같은, 리사 수와 같은, 일론 머스크와 같은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서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 좀 솔직하게 보면 삼성의 그런 리더십을 누가 발휘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퀘스천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어떤 방송에 나가도 이재용 회장님께 얘기합니다. 당당하게 얘기하시라.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역사가 있는데 어디 나가서도 당당하게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해주고, 사원들은 그거 듣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의 수장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걸 기대하거든요. 그런데 삼성에 그게 없어요. 지금 우리 그 MZ 세대들은 일을 하면서도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 해요. 그걸 보여줬을 때 자기가 가진 모든 역량을 아주 100%가 아니라 혼신의 힘을 다하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이 가고자 하는 어떤 목표, 비전, 그리고 가치와 철학과 지금의 위치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함께 얘기하고 우리가 함께 가자, 이렇게 그런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사실이죠. 그런데 왜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지난 10년간 리더십 부재였어요. 이게 사법 이슈가 가장 컸다라고 저는 보는데, 어찌됐든 지난 10년에 이재용 회장의 어떤 궤적을 보면 리더십 발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어떤 사업부에서는 도대체 어디서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 거냐, 우리가 해도 되는 거냐, 이런 것에 대한 물음을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제가 2016년 1월 12일 날 이제 정치권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정말 안타까웠죠. 벌써 이제 9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있는데, 지난 10년 리더십 공백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용 회장의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 사법 이슈를 같이 해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결정을 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요. 그러나 기술은 있지 않습니까? 기술은 재무통이 결정하면 이게 망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 오리엔티드된 어떤 결단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사원들이 더 일을 하려고 해도, 예를 들면 시간의 수당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부터 생각을 하게 되면, 기술력을 어떻게 따라잡아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갖고 가야 되느냐가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라고 보게 되면 그 결정은 완전히 이상한 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인사의 메시지는, 저는 전영현 부회장님을 중심으로 기술통들이 어떤 기술의 결정은 해라, 저는 이거였다고 봐요. 그리고 그 주변의 어떤 이 인사의 방향도 보면 그런 메시지가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무는 그냥 재무통의 역할만 하면 돼요. 기술을 이걸 이해하고 내가 결정을 할게 하는 순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그런 보고서를 써와. 근데 그 보고서 쓰느라고 업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은 조직 문화는 그냥 붕괴되는 거죠. 근데 그걸 누구를 탓할 거냐? 지금은 누굴 탓할 시간이 없어요. 자기의 일에 근본적 어떤 문제점을 스스로 파악하고 거기에 올인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수장이에요. 한 국가의 수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면 잘 나가는 기업들의 수장들을 보면 다릅니다. 이게 철학이 달라요. 인류에 이바지하는 거룩한
일을 전 구성원이 함께 느끼고 함께 가고 있다? 그건 다른 거죠. 근데 노조가 활동을 더 크게 하고 이런 상황이 노조를 탓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화를 만든 리더십 부재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는 거죠. 보세요. 그 스페이스X에 제가 이제 출장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갔는데 우리 MZ 세대들이 한 9명 지금 거기 근무한다고 하는데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저는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우리는 화성에 인간을 보내고자 하는 그 엄청난 프로젝트의 일원이야.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나는 참여하고 있어. 이걸 일론 머스크는 일깨워준다 이거야. 여기에 할 수 없으면 나가라 이거잖아요.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당신이 따라올 수 없으면 그냥 그만두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반도체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내면의 힘 그리고 어떤 목표에 대한 확실한 그 자신감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 반도체 일이다. 그리고 다소 그 영웅 심리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예를 들면 검사한테 영웅이란 얘기 안 하잖아요. 악을 때려잡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폄훼한다고 생각하실지 몰라서 좀 걱정스러운데 사실은 국내의 비용이 우리는 너무 많아요. 많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금융이라든지 그리고 뭐 법률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내수에 필요한 서비스업에 우리는 너무 많은 비용이 지금 지불되고 있다. 왜? 사회적 갈등이 너무 심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비용이 다 들어가 버리고 결국은 글로벌 전쟁터에서 싸워야 되는 장수들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지금 무기도 주지 않고 그냥 나가서 그냥 몸으로 때워라 이런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이번 기회에 짚어줘야 됩니다. 우선은 리더십 부재가 제일 컸고 근데 이제 그 리더십 부재가 왜 오게 되냐면 이 글로벌 산업 지형의 변화를 아주 예민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리더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그랬죠. 77년도에 PC가 나왔을 때 92년도를 준비해야 돼요. 92년도에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어디를 준비를 해야 돼요? 디지털 기술이 나왔잖아요. 그걸 준비를 했었어야 그게 가능하고 그럼 92년도에는 이런 스마트폰 기술이 나올 거라는 모바일 혁명에 대한 준비를 했었어야 돼요. 모바일 혁명의 시대 2007년도에는 AI 혁명의 시대를 준비를 했었어야 돼요. 그게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가 가장 잘하죠. 이런 시대가 올 거다. 자동차로 지구를 다 평정한 사람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에서 미성을 다 장악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에너지다. 그래서 에너지 회사들을 매입도 하고 에너지 회사들을 키우고 있죠. 그게 이제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에너지 회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가고 있는데 리더십이라는 것은 그래서 통찰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대통령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리더십 부재가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미래를 읽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국가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지도자도 마찬가지. 미래를 읽는 눈이 있으려면 정말 많은 어떤 전문가들한테 듣고 자신이 나가서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기술을 알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아주 예민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건희 회장님은 굉장히 잘하셨잖아요. 아주 골몰하게 공부하시고 그런 데 대해서 탁탁 메시지 내시는 게 다들 이상한 소리라고 생각 안 했잖아요. 이병철 회장님이 1983년도에 28 동경선으로 대한민국의 메모리 반도체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정말 많은 전 세계 사람들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단 한 사람도 그것을 동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어떤 자원으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제는 그걸 이어받은 이건희 회장께서 확실하게 제2창업해서 미래를 읽는 눈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반도체가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호국 신기가 되고 삼성, SK, 동부하이텍 이런 회사들이 호국 신산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22년도에 AI 혁명 시대인데 그러면 15년 후 2037년은 어떤 시대가 열릴까? 그것에 대한 고민이 이렇게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그것에 대한 고민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한 가지 변화가 있죠. 이 15년 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당겨졌어요. 그거 아셔요? 젠슨 황의 법칙이 나왔습니다. 젠슨 황의 법칙이 2023년도에 젠슨 황이 뭐라고 하냐면 반도체의 어떤 성능이라고 하면은 메모리는 메모리 용량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연산의 속도예요. 연산의 속도가 10년에 1000배씩 좋아진다예요. 그러니까 10년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어요.
천배라는 의미가 굉장히 다른 겁니다. 이게 천배가 좋아지면 완전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0년 이내로 다가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32년을 타겟으로 하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그런 리더십이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인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